대한민국 준비된 역사. 안녕하십니까. 약속의 이름 최승걸입니다. 자, 아이 컨택 한번 하고요. 네, 전국에 계시는 우리 게리직을 준비하시는 수많은 공시생 여러분, 이제 마지막 단계의 핵심 문제풀이 됐습니다. 현대사에 대해서 핵심 문제풀이 정말 중요한 것들 이렇게 하면서 짚어보면서 정리해보는 그런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들 되셨죠? 지금까지 이론 강좌부터 이렇게 문제풀이 강좌까지 함께 해주신 우리 수험생 여러분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여러분들 여기까지 달려오셨다고 한다면 거의 만점에 가깝거나 아니면 만점 받을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잘 정리하시고 시험장에서 떨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실력을 충분히 발휘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거 들어가기 전에 또 이제 잠깐 홍보하고요. 질문 전용 밴드 이용해서 언제 어디서든지 편리하게 이 질문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 그 다음에 이 한국사랑방 채널 좋아요, 구독, 특히 공유까지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더 나은 컨텐츠로 이 한국사 관련 재미있는 그런 컨텐츠들이 많이 올라올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그럼 바로 출발할게요. 출발. 네. 2번부터 들어가네요. 가에서라는 광복을 전후에 이런 사건을 시기순으로 나열한 것이다. 다에 들어갈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는 것 골라라. 자, 삼균주의를 바탕으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대한민국 건국 강령, 이 조성원 선생님이 이렇게 했잖아요. 삼균주의, 정치, 경제, 교육. 네. 자, 제가 지난 시간에 했던 것 가운데서 뭐가 있냐면, 이 건국 강령이 1941년도고 충칭으로 이동을 했던 게 1940년이죠. 40년 이동해가지고 바로 40년도에 한국 항복군. 요거 연도 좀 저도 헷갈리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이승만을 중심으로 독립촉성중앙협의회. 요거 말이죠. 요게 이제 우리가 광복하고 나서 이승만이 미국에서도 옵니다. 그래서 계속 재촉해. 그렇게 기억하래요. 재촉해. 독립을 자꾸 재촉해. 응? 남한만의 정부를 세우자. 재촉해. 45년도 10월달. 그 다음에 다가 없고 제헌국회에서 대한민국 헌법이 제정공포됐다. 제헌절 생각하시면 되죠. 1948년 7월 17일. 자, 그러면 45년도부터 48년도 그 사이네요. 좌우합작위원회 좌우합작 7원칙이 선포되었다. 자, 이게 언제예요? 이게 46년도입니다. 46년도 끄트머리 10월달이에요. 그리고 김구 선생님의 3천만 읍고에게 고함. 요거는 저거죠. 유엔에서 남한만의 총선거 실시를 결의를 해가지고 그건 절대 안 된다. 그러면서 정말 읍고 우는 마음으로 고한다라는 겁니다. 그 얘기고요. 그래서 48년도 2월이고 여운형 안재홍 중심으로 조선건국준비위원회. 이건 뭐 바로 생긴 거죠. 우리가 44년도에 조선건국 동맹이 있었고 요것이 모체가 돼서 조선건국 동맹이, 그래서 광복과 동시에 45년 8월 15일 날 조선건국준비위원회 조건준이 주직되었죠. 4번 유엔 총회에서 유엔 감시 하에 인구비례에 의한 남북 간 총선거 실시가 결의되었다. 이것이 이제 아까 얘기했던 좌우합작 7원칙. 이게 이제 10월 달에 했는데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하죠. 그죠? 미소공동위원회도 2차 미소공동위원회도 결렬되고, 그리고 나서 이제 47년도 11월에 이것이 결의가 됩니다. 그래서 적절하지 않는 것은 무엇입니까? 3번이네, 뭐 3번. 그죠? 3번. 그래서 요거 여러분들이 광복되고 나서 격동의 시기의 순서를 여러분들이 잘 챙겨주는 게 중요해요. 뭐, 임시정부의 건국강령은 이제 아실 거고, 조선건국준비위원회, 그 다음에 독립촉성중앙협의회, 누구? 재촉하는 거. 이승만. 그 다음에 좌우합작 7원칙, 그 다음에 유엔 총회에서 남북한 총선거 결정했던 거 47년도 11월 달. 그 다음에 소총회. 총회에서는 남북한 다 모여가지고는 이 남한과 북한의 총선거 실시를 결의를 했던 것이고, 그 다음에 유엔 감시인들 들어오잖아요. 들어왔는데 이제 38선을 못 넘어오게 하니까 어떻게 할까요? 그래서 다시 회의를 했는데 총회를 못 들고 소총회를 열어가지고 가능한 지역에서만. 이것이 이제 48년도 2월 달이라는 얘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 보시면 백번 선생님 3천만 동포에게 읍고함 2월 10일 날.
요거 소총회가 조금 더 뒤에 있네요. 그쵸? 그래서 백번 선생님이 4월 달에 남북 협상을 추진하게 되는 것이죠. 네. 그 다음에 재헌 헌법 제정 7월 17일 재헌절이죠. 요거 잘 챙겨두시기 바랍니다. 자, 3번. 우리가 기다리던 해방은 우리 국토를 양분화했으며 앞으로는 이것을 영원히 양국의 영토로 만들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 나는 통일된 조국을 건설하려다가 38도선을 베고 쓰러질지언정 일신의 구차한 안위를 취하여 단독 정부를 세우는데 협력하지 않겠다. 나는 누굴까요? 아주 유명한 글이죠. 김구 선생님이죠. 예, 김구 선생님입니다. 자, 1번. 통일정부 수립을 위한 남북협상 추진. 당연한 거고요. 한국민주당을 결성해서 미군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김구 선생님은 한국민주당이 아니라 한독당이에요. 한독당. 네. 3번. 미국에서, 왜냐면 한독당이 그 임시정부의 여당 역할을 했기 때문에 그대로 그 이름을 갖다 씁니다. 미국에서 교육한 독립촉성중앙협의회. 재촉한 사람 누구? 이승만. 예. 조선공준비위원회 조직하고요. 위원장으로 활동했습니다. 여운현 선생님이죠. 암살당해 돌아가셨던 여운현 선생님. 그래서 어쨌거나 정답은 1번이다. 역시 3천만 읍고에게 동포함 요것이었고요. 이승만 같은 경우는 이 3천만 동포에게 읍고함과 반대가 되는 내용의 성명서를 냈었어요. 정읍 발언이라고 해가지고 45년도에 그래서 남한만이라도 단독 정부를 수립하자 이런 내용을 막 정읍에 가가지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가지고 이제 조선공국준비위원회가 안 된다. 통합된 모습을 보여주자 이렇게 했던 것이죠. 그래서 조선공국준비위원회 여기 보게 되면은 중도 우파 연현 선생님, 중도 좌파로는 누가? 예, 김유준 선생님 이런 분들이 참여를 했었던 그런 단체입니다. 아, 여기 또 보시면 이 당시에 그 단체들이 있는데 요것도 좀 챙겨주실 필요가 있어요. 촉성자 들어가면 무조건 이승만이야. 그다음에 이제 자유당이 있는데 자유당은 이제 우리가 그 6.25 전쟁 당시에 이승만이 그 헌법 바꾸려고 했잖아요. 그쵸? 예. 그래서 자기가 좀 유리하도록 그래서 이 간선제 국회의원에서 이제 간선제로 했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무소속 국회의원들이 많다 보니까 안 될 것 같아. 그래가지고 직선제로 바꾸기 위해서 그게 이제 1차 개헌인 우리가 이제 발췌 개헌 그거 있었었죠. 그러면서 이제 자기의 여당 세력을 막 키웁니다. 그게 이제 자유당이었고요. 김성수가 이제 한민당, 김구 한독당, 김유준 선생님이 한독당 탈퇴해가지고 좌우합작위원회로 네. 왜냐면 김유 선생님이 김구 선생님하고 가지고 주석 부주석 하셨던 분이니까. 그 다음에 안정훈 선생님이 조선국민당, 여운현 선생님의 발자취, 건국준비위원회, 조선인민당 좌우합작위원회. 아, 요거 이제 중도좌파인 여운현 선생님 꼭 챙겨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극좌 얘기입니다. 극좌. 그러니까 극우가 있어요. 극우는 이승만 같은 사람이고요. 극좌가 또 있어요. 박헌영이에요. 박헌영 조선공산당. 그 다음에 이른바 남노당이라고 불리우는 남조선노동당. 그리고 백남원 선생님, 우리가 그 유물론을 가지고 와가지고 사회경제사학을 했던 백남원 선생님은 남조선 신민당. 이거 잘 챙겨두시기 바랍니다. 자, 기억 리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 유네스코 세계유산 나오는 문제가 있는데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건 시험 보러 가기 직전에 한번 꼭 챙겨보시기 바라고요. 아유, 그러니까 직전에 보셔야 돼, 직전에. 그것도 사실은 컨닝이야. 유네스코가 세계문화유산을 등재한 우리나라의 문화유산은 종묘, 해인사, 장경 판전, 해인사 장경 판전, 불국사 석굴암, 수원 화성, 창덕궁, 경주 역사 유적 지구, 네. 그 다음에 니은의 고창, 화순, 강화의 고인돌 유적, 안동 화해마을, 그 다음에 경주 양동마을, 조선시대 왕릉,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건 어떤 유적과 관련된 것이 많죠. 문화유산은. 그 다음에 또 훈민정음, 그 다음에 디귿의 조선왕조실록, 승정원 일기, 직지심체유절, 해인사 고려 대장경판, 또 재경판, 조선왕조 의궤, 동의복, 일성로. 일성로 같은 경우가 최근 들어서 시험 문제 잘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영조 때부터 그 국왕이 이렇게 썼던 그 일기를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5.18 민주화 운동 기록 물 이런 것들이 이제 유네스코 세계 기록 유산으로 있습니다. 자, 그러면 종묘 보겠습니다. 조선시대 왕과 왕비의 신주를 모셨다. 종묘. 당연한 거죠. 니은, 고인돌, 청동기 시대 때 돌무덤이다. 네, 그렇고요. 디귿, 조선왕조실록. 태조 때부터 철종 때까지의 역사를 편년체로 기록하였다. 네, 그렇습니다. 리을,
병인 양요 때 프랑스군에 약탈당해서 뭐가? 직지심체유죄. 그런 거 같죠. 왜냐면 직지심체유죄이 고려 말에 흥덕사에서 이제 간행이 됐던 건데, 그래서 세계 최초, 지금 남아있는 세계 최초 가장 오래된,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세계 최고의, 금속 활자본이잖아요. 이게 프랑스에 있습니다. 프랑스에 있어요. 프랑스에 있는데, 이것 때문에 헷갈릴 수 있어요. 외교 장각에서 이제 프랑스 애들이 약탈한 걸로 헷갈릴 수 있는데, 그게 아니고요. 이 직지심체유절은 우리가 이제 1886년도 그때 이제 프랑스하고 수교를 맺잖아요. 그때 누군가가 팔아먹었어요. 팔아먹은 겁니다. 병인 양용 때 프랑스군에 약탈당한 거는 저기 나와 있는 뭐예요? 의궤예요. 의궤. 의궤. 조선왕조 의궤. 요겁니다. 예,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21번. 남북한 통일 외교 정책 추진과 관련된 내용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 옳은 것을 골라라. 72년 7.4 남북공동성명에서 자주평화 민족 대단결 3대 원칙. 맞네, 맞아. 예, 72년 남북공동성명이 이게 여러분들이 최초의 남북공동성명인데, 이게 이제 비난을 받는 이유가 7월 달에 이걸 해가지고 정말 우리나라가 통일된 줄 알았죠? 그죠? 그런데 10월 달에 이것을 국민들의 관심을 여기다 쏟아놓고 나서, 정말 헌정사상 유례가 없는 독재헌법, 유신헌법이 강제로 통과가 돼버리죠. 네. 자, 2번. 1990년대 급격한 국제정세 변화에 따라 남한은 북방에 대한 외교정책을 포기했다. 포기했습니까? 우리는 포기한 적은 없어요. 계속 대화를 추진했죠. 90년대 들어오게 되면서 80년대 말부터 공산주의가 붕괴를 하게 되면서 당시의 대통령이었던 노태우 북방 정책을 추진하잖아요. 그래서 90년대 노태우 정부 때는 남한과 북한이 굉장히 사이가 좋아요. 유엔에도 동시에 가입하고 그 여세를 몰아서 모두 합니까? 91년도 말 12월 달에 남북 기본합의서 그것도 내게 되고요. 그 바로 이어가지고 한반도 비핵화 선언까지 하게 되고. 자, 3번. 평화통일 3대 기본 원칙에 따라 남북 간 화해, 불가침, 협정 등에 대한 채택이 된 것은 88년도 7.7선언이다. 이것이 이제 노태우 때인데, 남북 간 화해, 불가침, 협정, 남북 간 화해, 불가침, 평화통일 3대 원칙, 평화통일 3대 원칙, 7.4 남북공동성명이죠. 그래서 그 이후에 바로 나타난 거예요, 저게. 상호 호혜, 평등. 이게 바로 뭐냐면 73년도에 있었던 겁니다. 73년도에. 네, 6.23 평화통일선언이에요. 6.23 평화통일선언. 자, 4번. 61년 5.16 직후 중립화 통일논의나 남북협상론, 남북교류론 등 통일논의가 제기됐다. 5.16 직후에는 반공을 국시로 했어요. 박정희가. 그러니까 이 통일에 대한 그런 게 활성화되지 못하죠. 그럼 언제일까요, 저 얘기는? 4.19 혁명 이후에. 시민들이 뭔가 으쌰으쌰했던 그 시기 때에 했던 겁니다. 자, 5번. 82년 북한이 제시한 고려 민주연방공화국 통일 방안은 1민족, 2국가, 2체제. 이게 무슨 뭐 통일이야. 통일 아니잖아. 왜? 우리는 지금 민족은 하나잖아요. 그쵸? 1민족. 2국가. 2국가, 지금도 2국가잖아. 2체제고. 통일 아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이걸 이렇게 낸다는 건 실수를 유발하려는 문제죠. 1국가죠. 1국가. 1국가인데 대신 2체제. 북한은 북한대로 체제 유지하고 남한은 남한대로 체제 유지하고. 그래서 틀렸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이 문제 정답은 몇 번? 1번이 정답이다. 자, 그 다음에 32번 문제. 5.16 군사정변에 대한 지식인 사회의 평가가 가에서 나로 바뀌게 된 배경으로 오른 것은 가. 4.19 혁명이 입헌 정치와 자유를 쟁취하기 위한 민주주의 혁명이었다면 5.16 혁명은 부패와 무능과 무질서와 공산주의 책동을 타파하고 국가의 진로를 바로잡으려는 민족주의 군사혁명이다. 따라서 이러한 의미에서는 5.16 혁명은 4.19 혁명의 부정이 아니라 그의 계승, 연장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다. 5.16 혁명에 대해서 굉장히 높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5.16 혁명이라고 하면 안 되고 뭐라고 해야 돼요? 5.16 군사정변. 지금은 이제 5.16 군사정변이라고 하는데 옛날에는 5.16 혁명이라고 불렀었어요. 그래서 그 여의도에 가면은 그 공원이 엄청나게 그 숲으로 된 공원 있잖아요. 거기가 옛날에는 광장이었어요. 그냥 아스팔트 광장. 비행장은 그냥 광장으로 만들었거든요. 5.16 광장이라고 불렀었어요. 자, 4월 향장의 참다운 가치성은 반우회세, 반매판, 반봉건에 있으며 민족 민주주의의 참된 길로 나가기 위한 도정이었으나 5.16 군부부터 탄한
이러한 민주 이념에 대한 전면적인 도전이었으며 노골적인 대중 탄압의 시작이었다. 민족적 민주주의를 장려한다. 64년도에 있었습니다. 자, 이게 제가 이 교재에서 말이죠. 정답이 두 개 된다라고 했는데 어쨌든 4.19 혁명을 그 부정하는 차원에서는 박정희를 부정하는 게 1960년대 한일협정. 한일과 이제 외교 수립하게 되면서 우리가 사실은 일본으로부터 사과도 못 받고 굴욕적으로 했잖아요. 예. 그래서 이거 하고 그 다음에 군정 연장하겠다 이거였었죠. 원래 박정희가 살고 정변을 하게 되면서 민간인에게 정권을 양도하겠다라고 했는데 연장하겠다라고 했거든요. 이 두 가지 가지고 아 너 욕심쟁이구나 이렇게 비판을 받았는데 그래서 정답이 두 개라고 했는데 곰곰이 제가 읽어보니까 이 문제의 정답은 여기에 있어요. 민족적 민주주의. 민주주의를 하기 위해서 혁명을 한 줄 알았는데 아니었더라라는 겁니다. 독재였구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뭡니까? 군정 연장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한일협정 같은 경우는 민주주의라기보다는 민족주의 개념으로 가셔야 되는 거죠. 아, 이런 문제 정말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고요. 자, 올림군사정변이 한일협정 65년 체결로 반민족 행위로 평가. 예, 육사만쟁이 64년도에 일어났었죠. 그리고 반민주적으로 평가받는 것은 군정연장 63년도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63번 문제 가겠습니다. 가나와 같이 통일과 관련된 내용을 합의한 정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무엇이냐. 1. 나라의 통일 문제는 우리 민족끼리 서로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한다. 자주적. 아, 딱 나왔다. 나라의 통일을 위한 남측의 연합제 제안과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 제안이 서로 공통성이 있다고 인정하고 이 방향에서 통일을 지향하기로 했다. 이 가의 1번만 자주적으로 딱 보게 되면 뭐 같아? 7.4 남북공동성명 같죠? 그게 함정이란 얘기예요. 그 밑에를 보셔야 돼. 그 밑에. 뭐 나의 1번하고 9번은 똑같아요. 우리나라 그 성명서에 냈던 거 똑같아요. 그래서 요 문제의 핵심은 바로 가의 2번이에요. 남측의 연합제안과 북측의 낮은 단계 연방제안이 서로 공통성이 있다고. 그래서 우리가 먼저 인정해 준 거예요. 북한 애들에. 그래서 이제 대화가 됐던 거죠. 바로 이게 바로 뭡니까? 2000년도에 6.15 남북 공동선언 김대중 대통령. 자, 가. 해방 이후 최초로 남북 정상회담이 열렸다. 맞는 얘기네요. 그쵸? 네. 이거 남북 정상회담이고. 나는 또 다른 거였구나. 다른 거였네. 남북한이 유엔에 동시에 가입하였다. 자, 유엔에 동시에 가입한 건 1991년도고요. 그쵸? 그 다음에 상록수부대를 동티모르에 파병했다. 자, 동티모르에 파견했던 것이 이제 상록수부대가 99년도입니다. 99년도에 파견이 됐었고, 자,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 선거를 하였다. 이게 언제 했습니까? 김영삼 정부 때 했잖아요. 단체장 선거. 예, 지방자치. 그래서 김영삼 정부 때에 본격적으로 저걸 했다는 거죠. 뭡니까? 그 지방자치제를 실시했다라는 평가를 받는 거죠. 그러면 통일과 관련된 내용과 관련된 것으로 합의. 가나. 그러면 가는 저거겠네. 가는 남북정상회담 요거 맞고 나 같은 경우에는 바로 뭡니까? 서로 인정하고 존중한다. 무력을 침략하지 아니한다. 합의했다라고 했다. 합의했다. 이게 포인트다. 잘 보셔야 돼요. 합의했대. 그럼 합의한 거는 말이에요. 세 개밖에 없어요. 7.4 남북공동성명, 그 다음에 91년도 남북기본합의서, 6.15 6.15 선언, 김대중 정부. 물론 저기 노무현 정부도 합의한 게 있습니다만, 그래서 4개네, 총 4개. 4개밖에 없어요. 그냥 노무현 정부 때 했던 건 잘 안 나와요, 시험 문제. 너무 최근이어가지고. 그래서 2번은 뭘로 우리가 할 수 있습니까? 나는 남북기본합의서. 여기에 합의한, 요런 문제가 힌트를 주네. 이렇게 문제를 풀어 가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구구절절히 그 남북 간의 그 내용들, 통일과 관련 내용들 어떻게 다 외워? 못 외워요. 그래서 핵심 포인트만 여러분들이 짚고 가셔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정답은 몇 번? 4번이 정답이 되겠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 문제. 이 파병과 관련돼 가지고 나왔으니까 파병 정리 한번 해볼게요.
베트남 파병이 이제 사실은 뭐 우리가 건국 이래로 외국으로 파견했던 최초의 군대 파견이죠. 그래서 맨 처음에 태권도 교관 보냈다가 이제 군사 원조단, 이 보급부대, 그 다음에 전투부대 보냅니다. 맹호부대, 백마부대, 청룡. 청룡은 이제 또 저거고, 뭡니까? 해병대고, 네. 연인은 32만 명을 보냈습니다. 엄청나게 많이 보냈죠. 64년도부터 73년도까지. 자, 그 다음에 이제 소말리아 공병부대, 얘네들도 상록수 부대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유엔 가입한 이후에 유엔 평화유지군, 우리가 보통 유엔군이라고 합니다. 처음으로 파병한 부대, 이거 잘 챙겨주세요. 그다음에 북부 사하라에도 보냈고, 앙골라에도 보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동티모르 상록수 부대, 얘도 상록수 부대라고 부르는 거예요. 99년도니까. 김대중 정부 때죠. 동티모르는 어디예요? 인도네시아에 있는 조그만 나라예요. 여기서 이제 독립을 했는데, 인도네시아가 굉장히 많은 학살을 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다국적군을 파견합니다. 우리에서. 네. 그 파견해서 우리나라에서 의회에서 통과가 딱 됐는데, 나중에 가면서 이제 어떻게 됩니까? 이 다국적군의 자격에서 유엔 평화유지군 PKF, 즉 그 유엔군이 된 거예요. 자, 요것도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건군 이래의 국제 평화 유지 활동에 파병된 최초의 보병부대. 최초의 보병부대. 아시겠죠? 보병부대. 그러면 앞에 있었던 그 최초 타이틀 뭐가 있었어? 공병. 요거 최초 타이틀 공병이었죠. 그러니까 얘네는 보병부대, 전투부대가 아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유엔과 관련 안 된 거는 얘네들인데, 베트남 간 건데, 유엔과 관련된 거. 그래서 최초로 유엔과 관련된 건 소말리아 상록수 부대, 그 다음에 최초로 보병부대 파견된 거는 요거 역시 또 상록수 부대. 최초라는 타이틀 상록수가 다 가지고 있네. 그 다음에 아프리카 다산 동위부대 있고, 이라크 서희 제2부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라크 다이만 부대, 그 다음에 레바논 동명부대, 이것도 챙겨주셔야 됩니다. 2007년부터 현재까지 주둔하고 있고, 레바논에 이것도 최장기 파병비로 갖고 있는 그런 부대입니다. 그래서 최고의 파병부대라는 평가를 받았어요. 레바논에. 그래서 거기에 가 있는 레바논 사람들도 신이 내린 선물이다, 찬사를 받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소말리아는 해군이 갔죠. 소말리아 해역에. 그래서 좀 홍해 그쪽 연안에 말이죠. 그래서 얼마 전에 있었던 아덴만 여명 작전, 소말리아 해적들에게 이 납치가 되었는데, 우리나라 여기 청해부대가 가서 구해오죠. 예, 요것도 잘 챙겨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IT 단비 부대는 저기 이제 중아메리카 IT에서 지진이 일어났었죠. 그래서 이것을 이제 복구해주기 위해서 갔던 부대고요. 아프가니스탄 오시노 부대가 있었고, 그 다음에 UAE, 아랍에미레이트. 이건 또 특이한 게 뭐냐면, 아크 부대는 이 UAE의 왕세제, 예, 다음 왕위를 이어갈 동생이죠. 왕세제가 부탁을 했어요. 그래서 자기네 나라 부대를 좀 훈련도 시켜주고 강군으로 만들어줘라. 그래서 아크 부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필리핀의 아라우 부대, 태풍 때문에 재건해주기 위해서 갔던 것이고, 남수단, 아프리카죠. 아프리카에 있는 남수단 신생 독립국인데 평화유지군, 여기도 분쟁이 막 일어나니까 대부분 공병이 갔다는 얘기입니다. 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66번 문제 가겠습니다. 다음 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마산의 시위에 의해 서울에서도 대학생들이 봉기했다. 마산하니까 딱 느낌 오네. 이를 계기로 학생들의 시기는 확산되었다. 학생들은 선거를 다시 하라. 부패 정치를 걷어치우자. 선거 다시 하라. 4.19 혁명이네. 그러한 외침에 대응하여 경찰은 무도하게 총을 쏘았다. 분노로 가득 찬 시민들은 노도와 같이 정의를 외쳤다. 결국 부통령에 단성되었다는 이기붕이 사퇴했고 이기붕은 총으로 자살해서 죽었죠. 1960년 4.19 혁명입니다. 정답이 1번이네요. 5.18 민주화운동은 전두환과 신군부를 반대했던 1980년도에 일어났던 사건이고, 6.29 민주화선언은 6월 항쟁으로 인해서 87년도 6월 29일 날 당시 집권 여당이었던 민정당의 대표인, 나중에 대통령이 되는 노태우가 국민에게 항복선언한 거죠. 그래서 이것으로 9차 개헌하면서 5년 단임의 대통령 직선제를 하게 되었다. 그 다음에 3.1 민주구국선언. 요거 잘 생소할 거예요. 3.1 민주구국선언은요, 유신을 반대하는 겁니다. 72년도 유신을 반대하면서 76년도에
3.1절 기념 행사를 하면서 어디에서 명동성당에 제야 인사들이 모여서 했던 일입니다. 그래서 3.1 민주구구선언 명동성당에서 윤보선은 살구혁명 때 그 대통령이었죠. 물론 이제 장면 총리 중심으로 갔습니다만 김대중 그다음에 함석헌 등의 제야 인사들이 유신 반대 선언을 했던 것이죠. 자, 81번. 다음 자료의 사건이 일어났던 이 시기, 이 대통령의 집권 시기에 관련이 없는 것 보겠습니다. 자, 이거 쫙 보니까 여기 보니까 뭐라고 실명전환 마지막 날입니다. 빠짐없이 실명전환 해주세요. 은행에서 금융실명제 얘기하는 거죠. 언제입니까? 김영삼 정부 때죠. 자, 경제개발기구 OECD 유엔에 가입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에 가입한 건 김영삼 때 맞는데 유엔 가입은 91년도잖아요. 노태우 정부 때 틀렸고, 부동산 실명제 맞고, 학교마다 학교 운영위원회, 그래서 학교자치 토대 마련했고, 자치, 뭐 지방자치가 됐든, 뭐 금융실명제, 부동산실명제가 됐든, 이런 쪽으로 이제 또 역사 바로 세우기, 이런 쪽으로 많이 노력을 했던 분이 바로 이제 김영삼 대통령입니다. 네. 김영삼 대통령 시절에는 또 남북한하고 별로 관계 안 좋아요. 그래서 어쨌거나 정답은 1번이 되는데, 자, 3번에 학교 운영위원회 보겠습니다. 96년도부터 이 시지역부터 시작해가지고 98년도까지 저 지방까지 다 확대 설치가 됐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지방자치제 5.16 군사장벽 때문에 중단이 됐죠. 지방자치제 같은 경우가 이제 우리가 장면 총리 내각에서 이제 지방자치제도가 막 이렇게 활성화가 됐었는데 5.16 군사정변으로 중단되었던 것을 김영삼 정부 때에 95년도에 지방자치단체장, 그만 뭐 시장, 도지사, 군수 이런 사람들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 사람들 선거를 실시하면서 전면적으로 복원되었던 거, 완전히 복원된 거죠. 지방의회 의원 선거는 91년도입니다. 91년도니까 언제예요? 노태우 정부 때죠. 요거 여러분들이 주의하셔야 돼요. 네. 자, 86번 문제. 미추진 기억 이전의 우리나라 사회 모습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건 이제 여러분들과 깊은 관련이 있네요. 우정국. 해방 이후 우정사업의 가장 획기적인 성과는 우체국의 대량 증설에 의한 일면 일국주의의 달성이다. 그러니까 한 개의 면에 한 개의 우정국을 세운다라는 거죠. 농어촌에 별정 우체국이 설치되어 우체국이 대폭 증설되었다. 이로써 도시와 농촌 간의 통신시설을 균형 있게 제공하게 되었다. 이러한 우편망의 비약적인 신정에 힘입어 메일 배달제가 실시되었다. 그 후 우리나라 우편 역사상 처음으로 우편 번호제가 실시되었는데, 우편 번호. 네. 서울중앙우체국의 컨베이어 시스템이 갖춰짐으로써 우편 작업 기계화에 첫 발을 내딛게 되었다. 한국우전 100년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편 번호제 언제 했을까요? 1970년에 했습니다. 자, 그럼 1970년, 70년 이전의 우리나라 사회 모습, 경인고속도로, 최초의 고속도로죠. 흑백 텔레비전, 인공위성 뭐 우리별 1호 발사, 이건 뭐 택도 없는 얘기고, 서울 청계천 복개, 청계천이 원래 그 하천이었는데 이거를 뒤집어 엎었다는 얘기죠. 이게 언제냐면은 우리가 경제개발 한참 시작할 때, 예, 그래서 박정희 시절입니다. 그래서 61년도고요. 경의고속도로도 60년대죠. 그래서 68년도. 그리고 나서 경부고속도로 개통이 되고요. 그 다음에 흑백텔레비전 66년도입니다. 60년대. 70년대도 80년대 들어오게 되면서 이제 칼라TV가 이제 나오게 되는데, 사실 70년대도 칼라TV가 있었대요. 그런데 이제 당시 정부, 박정희 정부가 칼라TV 방송을 허용을 하지 않았던 것이죠. 인공위성 우리별 1호, 요거는 이제 92년도고요. 그래서 정답은 몇 번? 3번 골라주시면 되겠다. 옳지 않은 것. 의외로 이제 뭐 쉬운 문제였습니다. 그쵸? 네, 의외로 쉬운 문제였다. 자, 그 다음에 93번. 역시 유네스코에 등재된 유산으로 옳게 연결된 것은, 요건 이제 제가 여러분들 정리하는 의미로 제가 골라봤습니다. 문화유산, 영산제, 창덕궁. 일단 영산제에서 걸리죠. 영산제는 무형유산이에요. 무형. 예. 그러니까 이거 아니야. 무형유산, 강강술래, 아리랑. 기록유산, 훈민정음, 해인사 장경판 전. 장경판이라고 하면 기록유산 맞겠는데, 장경판 전이니까 또 이것도 아니죠. 예. 그 다음에 자연유산, 창녕, 우포, 늪, 제주 화산섬과 용암동굴. 그럴듯한데, 창녕, 우포, 늪이 아니야. 자, 어쨌건 이 문제의 정답은 2번인데, 조금 우리가 이제 세계문화유산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쭉 읽어볼게요. 종묘, 석굴암과 불국사, 해인사, 장경판 전.
예, 기록 문화가 아니에요. 기록 유산이 아니에요. 창덕궁과 후원, 그러니까 건물들이잖아 전부 다. 수원화성, 경주 역사 유적지고, 남산, 월성, 대릉원, 황룡사, 산성지구. 이거 물어보는 문제 나왔었어. 경주 역사 유적지구 5개. 그 다음에 고창, 화순, 강화, 고인돌 유적, 조선왕조 왕릉 40기, 안동 화해마을, 경주 양동마을, 제주 화산성, 용암 동굴 및 한라산, 남한산성, 백제 역사 유적지구, 그 다음에 산사 및 한국의 산지 승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찰 얘기하는 거예요. 요것도 잘 챙겨두세요. 통도사, 부석사, 봉정사, 법주사, 마곡사, 서남사, 대흥사 이렇게 있습니다. 자, 세계문화유산이고, 세계 기록유산은 당연히 훈민정음 들어가죠. 훈민정음 해례본, 조선왕조실록, 직지심체 요절, 학원, 승정원 일기, 팔만 대장경과 대장 재경판 조선왕조 의궤, 예, 동의보감, 5.18 민주화 기록운동 기록물, 일성록, 난중일기, 새만운동 기록물, 특별보서 이산가족 찾습니다. 80대 초반대에 KBS가 주축이 돼가지고 이산가족 찾는 운동이 있었죠. 예. 그리고 한국의 유교 책판, 조선통신사 기록물, 조선왕조 어책, 그 다음에 국제보상운동 기록물, 이게 기록유산이죠. 그리고 무형문화유산. 자, 종묘 재래악, 판소리, 단오제, 남사당 놀이, 강강술래, 처용모, 영산제 여기 나오죠. 제주 칠머리당, 영등굿, 가곡, 대목장, 매사냥, 가곡도 여러분들 그 무형문화유산이에요. 매사냥, 택견, 줄타기, 한산 모시짜기, 아리랑, 김장문화. 예, 김장문화 분명히 우리 걸로 돼 있는데 이 중국 애들, 일본 애들이 지네 거라고 우겨대고 있어. 농악, 줄다리기, 제주 해녀문화. 자, 그리고 이제 청령 우포늪. 이거는 유엔 산하에서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유네스코 산하에서 한 것이 아니라 람사조약. 이거 환경조약이잖아요. 이 람사조약이 어떤 거예요? 습지를 살리자. 예, 습지. 그 대표적인 습지가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그 뭐 늪도 있지만 갯벌도 있죠. 이런 것들 살리자. 거기 때에 지정된 우리나라의 습지입니다. 이거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문제 97번. 가와 나는 외국과 맺은 각서이다. 두 각서 사이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가. 일본 측은 한국 측이 무상원조 3억 달러, 유상원조 해외경제협력기금 2억 달러, 그리고 수출입은행 차관 1억 달러 이상을 제공한다. 왜죠, 얘네들이? 왜죠? 바로 한일협정 얘기죠. 예, 65년도. 미국 정부가 한국과 약속했던 1억 5천만 달러 규모의 차관 공여와 더불어 한국 경제 발전을 돕기 위한 추가 AID 차관을 제공한다. 돈 주겠다는 얘기예요, 미국 애들이. 선뜻. 왜? 우리나라 미국 애들이 자꾸 부탁을 했죠. 베트남에 파병해달라. 자, 그러면 가는 5.16 군사장변 이후에 큰 힘을 발휘했던 김종필과 일본의 오이라, 그래서 오이라 각서고요. 나 같은 경우는 미국의 장관이 쓴 브라운 각서입니다. 네. 자,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라? 우리 문제 풀어야지. 가면 어떻게? 경부고속도로 개통됐다 70년도고, 마산의 수출 자유시였고, 다음 해고, 국가기관이 울산정유공장, 요건 60년대예요. 요거 64년도. 유엔의 지원으로 충주의 비료공장. 그러니까 이거 유엔의 지원해서 충주의 비료공장 지을 만큼 우리나라가 굉장히 못 살았던 원조경제 시절 50년대죠. 그래서 59년도입니다. 자, 그래서 두 각서 사이에 있었던 그런 사실로 옳은 것은 바로 3번이 되겠다. 자, 한일협정은 65년도인데 미리 이제 얘네들이 물밑 작업하는 거잖아요. 62년도에 한일협정을 위해서. 자, 브라운 각서 66년도고요. 그래서 정답은 몇 번? 3번 정답. 이렇게 해서 우리가 현대까지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지금까지 저와 함께 해주신 대한민국의 계리직 수험생 여러분 고생들 많으셨고, 잘 정리하셔가지고 실수 없이 여러분들의 실력을 반드시 아무런 탈 없이 실력을 발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꼭 합격하시기 바라고요. 대한민국의 국민들을 위한 진정한 이 땅의 우정국 공무원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마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한국사 전문가 최승건이었습니다. 대한민국 역사 그대들을 믿노라. 고맙습니다.